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대표 강사 지니입니다. 한눈에 보이는 프랑스 문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chapitre 14. 오늘의 주제는요. 프랑스 교육입니다. 자, 교육열 굉장히 많으신 분들, 프랑스로 어렸을 때부터 유학 보내고 싶기도 하고 유학 가고 싶은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은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프랑스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프랑스의 의무 교육은요, 만 3세에서 16세까지입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의무 교육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프랑스의 교육비는 무료예요. 자, 프랑스 하면은 굉장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랑스의 학기는 9월에서 시작해서 6월에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3월에 학기가 시작하죠. 그렇지만 프랑스는 9월에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중간에 7, 8월에 방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학이 두 번 있죠. 사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데 그러면 프랑스는 여름방학만 있나요? 겨울엔 안 쉬어요?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프랑스는 이제 딱 방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7, 8월이고요. 겨울에는 뭐 크리스마스 방학 이런 식으로 뭐 2주씩 쉬고 중간중간 이렇게 쉬거든요. 그거를 방학으로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수요일은 오전 수업만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프랑스에서 수요일은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항상 아이들이 집에 있었는데 요새는 좀 바뀌어서 수요일에는 오전 수업만 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은요,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한번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 바로 초등학교가 몇 년이죠? 6년제죠. 근데 프랑스는 5년제입니다. 5학년까지만 다녀요. 그렇게 5년 다니고 난 다음에는 중등교육, 그래서 중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초등학교가 5년이었어가지고 중학교는 4년을 다닙니다. 우리나라는 3년 다니죠. 자, 그런데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시험을 하나 치른다고 해요. 그래야지 중학교 졸업했다는 거를 인정해주는 그런 증 같은 게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브레베라고 하는 건데 중학교 졸업 자격 국가고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4년을 마치고 난 뒤에 요 브레베를 획득해야지 중학교 과정 마쳤다라고 하고 고등학교 넘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년제예요. 자,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초등교육, 중등교육 합치면은 우리나라랑 결국엔 똑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고등학교는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술고등학교 혹은 직업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인문계 그리고 나눠져 있고 인문계가 있고 뭐 상경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공고 이런 것들 있죠. 프랑스도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예전부터 뭔가 그런 공고나 상고 이런 곳을 가는 사람들은 좀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이 가는 거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프랑스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갈 길을 딱 정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쪽 교육을 받아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또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하는 바로 그 시험. 바로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이제 이 시험에 통과하는 게 바로 고등학교를 마쳤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는요, 바칼로레아를 줄여서 그냥 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바칼로레아 통과하게 되면은요, 고등교육, 바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겠죠. 프랑스의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시험,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시험은요, 우리나라의 수능과 비슷한 시험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프랑스의 논술형 대입 자격 시험이에요. 자, 우리나라 수능이랑 다른 게 뭐예요? 바로 논술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능은 전부 다 그냥 오지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객관식 시험인데 중간중간 뭐 주관식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객관식인데 프랑스는 다 전부 필기로 글을 써야 하는 논술형 시험입니다.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나 구술형 또한 있다고 해요. 이 구술형은 어떤 경우에 있냐? 언어 시험 같은 경우, 외국어 시험의 경우 한 30분 정도의 구술형 시험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시험, 요 바칼로레아 시험은요, 우리나라 수능처럼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본다고 해요. 과목 수가 많기도 하고요. 막 한 과목 보는데 5시간까지 걸리는 과목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시험은요, 20점 만점에 10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뭐냐? 우리나라는 답이 딱 정해져 있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냥 맞으면 정답, 틀리면 틀린 거, 점수가 바로 딱딱딱 나오죠.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논술이라서 그렇게 딱 정해진 답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절대평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수가 직접 읽어보고 학생들이 쓴 글을 읽어보고 평가를 하는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요, 인문, 사회, 과학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인문계를 가서 이과, 문과 이렇게 정하게 되죠. 프랑스도 인문계, 사회, 과학 이렇게 길을 정해서 이거에 맞는 과목들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바칼로레아 외국어에 한국어 과목이 추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어 시험이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나라에서 영어 시험 보는 거 생각하실 텐데 얘네는 논술형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바칼로레아 기간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랑스 바칼로레아 문제가 굉장히 기사화가 돼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도 많고요. 많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바로 프랑스의 대입시험 바칼로레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랑스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단어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프랑스의 학교들 이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먼저 그냥 학교라고 한다면은 에꼴이라고 합니다. 학교는요, 에꼴. 그리고요, 중학교는요, 콜레주. 그 다음 고등학교는 리세. 마지막 고등교육, 바로 대학교는요, 유니버시테. 자, 영어의 university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대학교는 université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도요,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프랑스 문화 내용 가져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Au revoir.